꼭 필요한 공간으로, 꼭 필요한 물품으로, 소중한 재능으로 더 좋은 광주를 나누는 사이좋은 사람들. 함께 사는 광주, 함께 쓰는 광주. 광주 공유센터, 공유광주. 2016년 남구 진월동 국제 테니스장 지하에 문을 연 광주 공유센터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공간과 물품, 잠들어 있던 지식과 재능을 깨워 다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유센터는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공유를 통한 자원 절약, 경제적 비용 감소, 환경 보호, 지역사회 나눔 등 착한 공유 문화 확산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내일을 공유하다. 공유를 통한 유익한 세상의 시작. 광주 공유센터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센터 내에 직접 대관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 1, 2, 3, 4, 공유 카페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여 활발한 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광주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용품에서 캠핑용품, 철물 공구류, 스포츠용품, 물놀이용품, 행사용품에 이르기까지 잘 사용하지 않거나 여유가 있는 물품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환경까지 살리는 물품 공유 서비스. 다양한 강좌와 시민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재능 공유 서비스 등 유익한 공유 콘텐츠를 통해 풍요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공유를 통한 나눔, 공유를 통한 실천, 공유를 통한 혁신. 광주 공유센터는 단순한 실물 공유를 넘어 더 큰 내일을 만들어가는 가치 공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함께하는 공유의 날 행사와 매월 열리는 올망졸망 공유 장터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공유를 체험하고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건전한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한 정기적인 시민 포럼을 개최하고 공유 자원 활동가와 공유 문화 활동가 양성을 통한 지역 공유 커뮤니티의 체계적인 저변을 구축하고 공유 경제 아카데미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공유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요모조모를 공유하다. 공유광주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 정보를 누구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포털인 공유광주에서는 광주 공유센터에서 진행하는 시민 문화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공유 행사, 공유 물품 등 유용한 공유 정보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위치 기반 공유 안내 지도 서비스를 통해 광주의 어느 지역에 어떤 공유 자원이 이용 가능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빠르고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좋은 공유로 만드는 더 좋은 광주의 시작. 광주 공유센터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광주 미래공유 정책 포럼의 진행을 맡은 세대소통 놀이문화 교육 공동체 통일대표 문예령입니다. 오늘 포럼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소개를 하기 전에 광주 공유센터 장우철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공유센터 장우철 센터장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그전과는 다르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광주 공유센터도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걸맞춰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미래정책 공유 포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미래정책 공유 포럼을 통해서 광주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 미래정책 공유 포럼을 통해서도
광주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서는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공유센터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 또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남들보다는 몇 배를 더 열심히 뛰시는 우리 센터장님이 계셔서 지금의 광주 공유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순정 대표님부터 순서대로 짧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대동의 협동조합 인생학교 봄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순정인데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다지고 있는 인생학교 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녹색구매지원센터와 광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는 녹색 소비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손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인그래픽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동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모두플레이 대표 김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전남 지방지 남도일보 정세현 기자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유 포럼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항상 진행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공유나 또는 알고 있는 우수한 공유 사례 등을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은 아마 2014년, 15년 뭐 그때 했는데 제가 이제 시리즈로 취재를 한번 했을 때 어떤 게 광주에 있을까 이제 지금보다 훨씬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구에서 하는 장난감 도서관이 이제 처음으로 개관을 해서 그때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카가 그때 조금 유행해서 몇 개 이제 됐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직접 타보고 이제 공유문화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보도로서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동무라고 광산구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소개를 받아서 이제 갔었어요. 근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시죠? 그 어린이집 가서 이제 공동육아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되게 인상 깊었었고 저도 취재하면서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고 또 알리면서 뿌듯했고요. 이제 취재를 하고 기사가 나가면서 뿌듯했고 그 이후로 조금 더 많이 공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제 공유 프로그램을 이제 접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마을쌤 공유 꾸러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교육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을 받아서 학교와 그리고 마을 단체 이렇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유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놀이니까요 체육에 관련된 신체 활동에 관련된 용품들을 이제 구매를 해서 학교에 협의를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그 공유 박스에 저희들이 이제 공간을 배치를 하고 나서 보관한 다음에 먼저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그에 관련된 체육에 대한 교육들을 하는데요. 작년에 모 중학교에서 실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들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체육 활동 학교도 많이 자주 갈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너무나 즐거워했고 이런 부분에서 또 그 공유 프로젝트가 이제 한 공간을 이제 마련이 돼 있어요. 학교 내. 그래서 아이들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웠던 그 놀이 용품이나 체육 용품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동아 대표님. 공유라는 것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서로 나눔 이런 것들도 공유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사회적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조금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좀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공유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플러스돼서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끼워 맞추면 여기고 여기다 끼워 맞추면 여기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일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저희도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다 보니까 매칭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그
자원 활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센터와 연계해서 이제 아크릴 가림막 버려지는 것들이 이제 지금은 엄청 많이 버려질 건데, 그걸 통해서 일단 저희가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디자인을 입혀서 다시 재탄생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환경이 아무래도 좀 대두되다 보니까 유무형 자원들을 같이 키트로 해서 좀 공유할 수 있는 행사 때도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저는 그 활성화보다는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을 좀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네네. 특별하게 우리가 공유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약간 거창하게 자꾸 이거를 규정화하려고 하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이런 공유 문화가 사실은 아주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생기는 것부터 사실 공유가 저는 다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품앗이나 이런 것도 다 공유였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사업으로서 약간 대두되면서 이거를 규정화하고 이거에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사실 우리는 다 공유를 누구나 실천하고 있는데, 이 공유라는 거는 정말 좋은 의미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무상, 무료 이런 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그 요즘에 핫한 게 당근마켓 같은 거는 어찌됐건 손해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나누고 싶은 사람은 나누고 받고 싶은 사람은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자리 잡고 이미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더디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미 사회 속에서 스며들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이제 20대부터 계속 이제 NGO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저는 소비자단체에서 일을 해서 소비자 상담, 무료 상담 전화를 계속 받아줬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랑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잘 모르시겠지만 137이라는 전화번호를 운영을 해요, 무상으로. 그래서 소비자들이 전화를 하면 다 무상으로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해결책을 알려주는데, 제가 20대 때 가장 NGO에서 시작했을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팔이 아플 정도로 전화를 받고 이 사람들한테 법을 알려주고 해결책을 알려주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많은 보상을 받아주신 분은 5천만 원도 넘은 비용을 제가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저는 뭐 그게 나의 재능의 공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뭐 공간이나 뭐 여러 가지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많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이 되고요. 공유 공간을 저희가 지정하면서 처음 이제 알게 됐어요. 저희가 도서관을 먼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학교 봄은 원래 그 처음이 책문화공간 봄이라는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에 이제 그 저희 마을에 개관을 했는데요. 8년 정도 도서관을 이제 지속하고 운영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공유 공간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뭐 사랑방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 뭐 청소년들이 쉬는 쉼터기도 하고, 마을 안에서 문화예술을 배우기도 하고, 마을 교육에 뭐 이렇게 교육을 하는 장이기도 하고, 마을 단체들의 회의 장소이기도 하고, 뭐 동아리 활동, 그런 활동들을 계속 저희 그 책문화공간 봄 도서관에서 이제 지속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그 활동을 한 거죠. 뭐 공유 활동을 합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도서관을 같이 만들어서, 저는 사립도서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명의 활동가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안에 그 어떤 이제 아주 뜻 있는 분이 공간을 또 이렇게 기부해 주셔가지고 그 공간에 책을 넣고 조성을 해서 8년 동안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지속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공간은 무료로 임대를 해주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고 어느 공간으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축적돼 있던 8년의 그 역사와 그 시간을 없앨 수는 없고, 마을의 그때 중요한 어떤 저희 마을의 스토리텔링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자립을 하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돈을 벌자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조성해서 우리가 했던 그 가치들을 이어갈 수 있게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뜻있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2020년 6월에 이제 저희가 첫 스타트를 했는데, 이제 아마 아시다시피 그 시간이 완전 코로나의 시작에 거의 이제 정점이죠. 이제 2020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간에 같이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의 어떤 컨셉은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사람이 와야 이 사업이나 모든 게 지속될 수 있는 일인데, 사람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딱 돼버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뜻은 좋았으나, 그리고 뭐 가치는 정말 누구나 공감하나,
그걸 지속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어야 될 짐이었거든요. 이런 사업이나 뭐 국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노동이든 뭐 자본이든 만들어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마련해가지고 재료비도 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 공간을 유지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공유라는 개념은 되게 공익적인 어떤 개념인데 어떤 한 단체, 어떤 한 개인, 어떤 이렇게 어떤 모둠에서 그냥 다 담보를 하고 나누기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지속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저는 이제 제가 들여다보질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저한테는 되게 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을 같이 이게 사업으로도 뭔가 있구나 아니면 공유라는 개념을 같이 뭔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뭔가 이렇게 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약간 그런 저한테는 좋은 어떤 자리, 토론을 이상으로 저희의 일에 대한 고민,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되게 고민하는 지점에서 오늘 자리가 조금 저한테는 또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 아까 말대로 저희가 해왔던 일은 공유의 어떤 문화를 계속 지속하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기업 뭐 단체도 아니고 저희 스스로 저희는 공유를 하고 있어요로 말하진 않았지만 지금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마을 안에서 이 마을의 아름다운 이 진짜 모두가 좋아하는 공간을 잃지 않고 지키면서 그 공간 안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끊이지 않게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해왔던 저희의 일 자체가 공유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광주 공유센터에서 마을 안에 공유 활동 사례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2016년부터 구 특성에 맞는 공유도시 정책 수립을 위한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통과 협력하는 공유도시 서구가 되도록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푸른 학당은요, 정규과정을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검정고시 반이 있고요. 야간에는 초등, 중등, 고등반이 있답니다. 그리고 교실은 3개가 있고요. 강당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쓰지 않는 시간에 공유를 했으면 해서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았답니다. 네, 영상에서는 재능 공유를 진행하는 놀이문화통, 그리고 물품 공유를 진행하는 서구 이음센터, 그리고 공간 공유를 진행하는 동구 푸른학당이 나왔어요. 혹시 영상 보시고 느끼신 점 있으신가요? 네.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좀 반성하는 게 네, 저희도 반성하셔야죠. 컨설팅 그거를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공유 센터를 가야지만이 대부분 그렇죠. 자원들이 네. 공유가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 작게나마 그 저희도 약간의 저렇게 보니까 그 물품 공유할 수 있게끔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내에 좀 저런 것도 비치를 해서 작은 활동들을 좀 이어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영상 보고 들었어요. 네, 공유를 시작하면 재능 공유에
물품 공유, 공간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느끼게 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아까 딱 보니까 그 서구가 딱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좀 지자체가 어느 정도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홍보와 활성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문화랑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도 주민들이 더 많이 누리고 이 문화를 함께 하려면 결국은 이 어떤 지자체가 적극적인 어떤 지원과 같이 협력이 필요하겠구나. 딱 눈에 제일, 그리고 아까 인터뷰도 서구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지금 좀 저희가 또 약간 바라봐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 함께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어떤 단체나 마을만이 아니라 공유라는 부분 처음에도 나왔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연계 부분. 또 혹시 어떤 부분? 저도 서구 이음센터가 좀 인상 깊어요. 물론 이제 통은 잘 아니까, 예, 잘 아니까. 근데 지금 현재 사실은 공유가 이제 확산돼야 되는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1인 시대가 많아지잖아요. 1인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웃이 있는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가 이제 재건되기 위해서는 사실 공유가 이제 곳곳에 뿌리 내려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서두가 좀 길어지는데요. 이제 광주 공유센터가 광역자치단체 중에 이제 최초로 됐고요. 이제 2017년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타 시도에서도 이제 공유센터를 만들고 하는데 광주에서 좀 이 거점화가 돼가지고 광주시 공유센터가 서구 이음센터 같은 식으로 각 구에 하나씩 생기고 또 거기에서 좀 더 이제 파생이 돼가지고 이제 동별로 또 그 안에서 또 아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서구 이음센터가 구에서 이제 만든 공유센터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5개 구로 확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광산구도 올해 공유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3개 구도 공유센터를 만들어서 좀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공유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이제 광주시 공유센터 남구에 있는 공유센터는 어떻게 보면 거점이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고 사업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일들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화면 보면서 들었어요. 광주 공유센터의 역할이 좀 많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구 이음센터 관에서 움직여주는 부분이 보여주는 게 크긴 해요. 단 이제 민과 간이 잘 움직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항상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구에는 또 마을 주민들이 또 그렇게까지 우리 관계자분보다는 좀 열정이 낮으셔서 실은 저는 남구에서 활동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남구에도 공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또 오래된 단체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간이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거의 절충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활동 사례 잠깐 하나를 예시로 들어드리고 함께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놀이문화통이 제가 말씀드린 마을 문제 해결을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자전거 우리 아파트나 이렇게 단지에 자전거 거치대에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너무 많은데 우리 가정에는 또 자전거가 한 대씩 다 있잖아요. 계속 사야 할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제 이 고민을 하다가 광주광역시에 탈함께 자전거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럼 이 자전거들이 마을 안에 들어오면 어떨까? 사람들이 그런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지만 거리가 있고 또 가서 직접 빌려와서 또 가져다 줘야 되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거 귀찮아하거든요. 정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마을 안에 자전거를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작년에 2곳에 지정을 해서 넣어봤어요. 이용률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저희는 민간단체잖아요. 넣어봤죠. 실험을 해봤죠.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들이나 주민들은 공유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이게 공유 자전거인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아무리 안내문이나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더라도 그냥 자유롭게 쓰고 놔두고 가버리고 어른들 역시 보면 지나쳐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해결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자전거를 또 활용을 하려고 했더니 또 그 아파트나 이렇게 관리사무소의 입장이 또 다 다르시잖아요. 아무리 여러 번 이렇게 안내 방송을 했더라도 이걸 치웠을 경우에 주인이 찾아오면 우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계속 내시면서 많은 고민이 돼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관외 요청을 연계해보자. 실은 그러면 더 확산이 될 수 있잖아요. 우선 강주광역시에 있는 탈안깨를 연계해볼까? 탈안깨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활용 안 된 탈안깨도 많거든요. 혹시 탈안깨 타보신 분 계시죠? 저는 보기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네. 탈안깨를 타려고 했더니 QR을 찍고 입력을 하고 또 결제가 돼야 돼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원에 가서 봤더니 그거를 하시다가 그냥 가버리신 분도 계시고 오히려 공원의 옆쪽에 자전거 대여해 주는 곳에 편하게 돈 지불하고 사용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자전거가 이미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데 마을에 들어오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관에 요청을 드려봤는데 이제 관은 아직은 본인들의 이제 시스템 부분에 좀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마을 안에도 그럼 이걸 풀면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한 건 그래서 위치 추적 이런 부분과 연계된 기관과 연결이 되면 만약에 고장이 났다. 사용을 하고 와서 QR만 찍게 해서 고장이 나면 거기다 고장 내역을 연계하거나 뭐 고객의 소리를 입력을 해주면 시스템적으로 그걸 받아서 고객 수리를 바로 연결하면 어떨까? 근데 그 연결하는 게 노인 일자리 부분으로 접목해서 사회적 공헌 일자리를 연결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해요. 생각을 해서 더 하고 싶은데 관이 안 움직여 주셔가지고 지금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문제도 우리가 주민들이 가지고 왔고 이런 민간 단체가 같이 한다면 이제 관이 들어와서 하면 더 큰 체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공유 활동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관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예산 수반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이제 예산 수반이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광주시에서 이제 공유 촉진 조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법적 제도적 이제 근거가 마련돼서 이제 지원이 이제 활성화될 수. 아까 이제 인생학교본 김순정 대표님도 사실 공유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시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좀 더 이제 법적인 기반이 갖춰진다면 이제 제가 시에다가 여쭤보니 시 관계자도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예산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바이크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예산 문제.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근거 마련이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공 영역하고 민간 영역이 있는데 카카오 같은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 애매한 경계, 이 사업의 그런 부분도 관해서 예산 지원이 이제 확대될 수 있어야 되지만 이제 그게 되지 않는 것도 이제 법적 이제 근거 마련이 되지 않는 지점이 아닌가 이제 그러고 싶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탈안깨하고 카카오바이크 관련해가지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조금 탈안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7월에 이제 상무지구를 이제 시범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350대 정도를 이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했고 이제 주차장이 있어요. 자전거 주차장 이제 57곳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무지구에서 타서 우리 동네 뭐 제가 북구 사는데 북구까지도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하는데 이거를 반납을 하려면 상무지구에 있는 자전거 이제 주차장에 넣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근데 다만 이제 민간 영역에서 이제 대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공유 차원의 문화도 확산시키기 위해서지만 또 동시에 사업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카카땡으로 이제 하자면 카카땡 바이크 같은 경우는 조금 확인해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좋은 게 전 지역이에요. 전 지역이고 이제 반납 구역 같은 뭐 주차장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이제 티맵상 이제 검은 테두리 있으면 거기 밖에다만 하면 되고. 근데 사실 조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 하는 이제 자전거 탈안깨 같은 경우는 되게 가격이 저렴해요. 찾아보니까 기본 요금이 1시간 하루에 1,000원이거든요. 하루에 1,000원. 네, 일주일에 2,500원
정말 싸요. 근데 카카땡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이용시 1,500원이고 뭐 이게 최초 15분이에요. 그래서 뭐 1분당 100원이 추가된다 치면 이제 1시간이면 6,000원 정도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편의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카카땡 이제 대기업이 하고 있는 공유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예산 문제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또 이제 국회에서 법적인 제도를 근거를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좀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예산 확대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론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 다 접목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국회까지 가서 통과되기가 사실은 너무 이게 이제 공유경제라는 모델이 사실은 뭐 그 카카오 택시도 뭔가 이 지자체 지원해줘가지고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거를 했을 때 그럼 택시 운전사들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 경제 문제 우리가 직면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버를 거의 이용하는데 이제 저도 미국을 갔었을 때 우리도 다 우버를 탔는데 그냥 앱으로 한국에서 간 앱으로 해서 결제하면 그 차가 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카니발이 왔다 그럼 타서 가면 그냥 내리면 돼요. 아무 영어 한마디 하지도 않아도 됐고 다 끝나는데 길거리에 빈 택시가 한 50대씩 서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역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뭐 산업화 시대 때 이 많은 노동자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아니면 이 노동자들이 갑자기 뭐 필요로 여러 가지 우리가 늘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공유라는 것도 이 경제 모델로서 뭔가 자리를 잡으려면 예산이나 뭐 법령 이렇게 할 때 또 반대쪽에 있는 상충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자체의 지원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거를 뭔가 정당화하고 뭔가 이 상식에 맞는 거를 해서 이 시민들한테 뭔가 이 합리적이라는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 이 공유라는 모델은 진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공익적인 모델이어서 좋지만 어떻게 한면으로 보면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누군가는 분명히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또 약자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냥 민간 영역에서 이거를 차라리 광주는 광주라는 모델을 만들 때 저는 그냥 차라리 민간 영역에서 우리가 십시일반 해가지고 뭐 아름다운 가게가 만들어졌듯이 지금 공유센터에 지금 요즘에 자원순환 공유관계라는 걸 하거든요. 저는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를 그냥 차라리 마을 곳곳에 근데 그거를 뭐 펀딩처럼 해가지고 시민들이 해서 아, 뭐 남구의 무슨 동에는 요 시민 한 100명이 모여갖고 했다. 그럼 다 주인인 거죠. 그래서 뭐 작은 돈이지만 수익금 조금이라도 뭐 협동조합 형태처럼 나눠 가진다던가 차라리 그런 모델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더 현실적이다. 왜냐면 뭔가 법제하고 조례화해갖고 예산 지원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고 이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소수인데 이 소수와 뭔가를 하는 것들은 더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아예 민간 영역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하면 사실 공유센터가 이제 재능기부센터가 위탁기관이거든요. 근데 재능기부센터가 사실 그런 역량이 엄청 있는 단체고 재능기부센터가 뭐 새로운 모델들을 많이 만든 그런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어찌됐건 공유센터에는 예산이 있으니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작은 돈이지만 뭐 큰 돈은 아니어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막 법이 통과하고 뭐를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게 많고 또 그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그래서 그러다 10년이 가버리는 제가 너무 이제 20대부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산전수전당해서 이게 뭔가를 결론 짓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 근데 우리는 뭔가를 그래도 이 좋은 문화를 계속 우리가 이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발적인 그 나서는 문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시민들의 어떤 공익 활동도 약간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80년대에는 소비자단체가 엄청 보면 그때 먹거리가 막 왜냐면 그때는 맛소금도 좋은 거다. 그 기업이 뭐 하는 게 다 좋은 음식이라고 우리가 먹었는데 그래서 이 소비자단체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했다가 뭐 예를 들면 여성운동이 붐이었다가 인권운동이 붐이었다가 계속 했다가 저는 요즘의 트렌드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공유는 환경에 가장 이상적인 경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원순환을 가장 정말 현실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로 좀 한번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공유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마을 곳곳에 작은 공유센터를 만들어주면 모든 게 다 우리가 말했던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유 포럼 하면서 제가 딱 오늘 든 느낌은 이런 포럼을 하고 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집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외쳤던 것을 정리한 자료집이 있으면 나중에 어떤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이런 것이 다 기록인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좀 힘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자, 오늘 너무 좋은 의견과 사례를 많이 내주셔가지고 공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제안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공유 활동을 또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광주 공유센터가 함께 한다면 앞으로의 공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저희 광주 공유센터 관계자분들 그리고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2022년 광주 미래 공유 정책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